보수 여전사 이재명. 정무직 공무원들은 뭐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 거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뭐 여기 아니, 계신 우리 있어요? 김현 위원님도 상임위원 시절에 그 어디 유튜브에 나가서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전 공직 게스트 한 번도 유튜브에 출연한 적이 없어요. 사리 분별력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 중에 의결 정적수가 되면 몇 가지 처리할 걸 처리하겠습니다. 우선 강필구 참고인 나와 계시죠? 강필구 참고인은 자발적 증인에 동의하셨죠? 네. 네, 그러면 좀 이따 의결해서 증인으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 인천 남동을의 이용기 의원입니다. 오늘 이진숙 증인이 안 나왔는데 이진숙 증인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이진숙 증인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뿌리째 흔들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증인도 없고 김태규 대행도 갔기 때문에 누구한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성은 사무처장님. 네. 2012년에 MBC 공정방송 파업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방통위의 공식 입장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영상 좀 하나 틀어주세요. 이거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지금 다시 2012년 파업 잠깐만 언급을 하면 네. 공정방송을 내걸면서 파업을 했거든요. 청문회장에서도 그 의원들이 아니 그 공정방송을 내걸면서 하는 파업이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냐. 근데 왜 당신은 계속 그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을 하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파업 시작할 때 어떻게 대법원 판결까지 내다봅니까? 아니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이진숙 증인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렇게 얘기를 하고 했어요. 유튜브 출연해서. 지금 탄핵 중에 이진숙 증인이 계속 유튜브에 출연하는데 사무처장 알고 계십니까? 네, 얘기는 뭐 들었습니다. 직원이 만약에 저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징계하겠죠. 잠깐만요. 탄핵 중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고성국 TV, 뭐 윤석열 대통령이 즐겨본다는 배승희의 따따붙다, 뭐 이런 데 출연해서 계속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훈기 위원님 잠깐만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증인이 3시 이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질문은 이진숙 증인께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시 확실히 옵니까? 3시 이전에 도착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정보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되게 어수선해서 지금 글쎄 말이에요. 지금 어수선해갖고 네. 제가 시간도 좀 많이 까먹은 시간 것 같고. 조절해드리겠습니다. 6분에서 다시 시작하시고. 예, 일단 하고 이진숙 후보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에 계속 반복적으로 출연을 하고 있어요. 직무 정지 중인데 탄핵 중인 사람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네, 다음 영상 보시죠. 보통 그런 자리에 나가면 뭐 의원님 말씀 뭐 새겨 듣겠습니다. 뭐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유우파 진영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참 속이 시원하다. 자유파 국민이 부여한 자랑스러운 간판입니다. 자, 보수 여전사 이재명. 예, 저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탄핵 중인 사람이에요. 저는 아니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공정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탄핵 중에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갖고도 저는 탄핵감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탄핵 사유 말고도 마치 저거는 무슨 선거 출정식 하는 것 같아요. 선거 출정식. 아니 공직을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무슨 정치 낭인도 아니고. 사무처장님, 만약에 직원이었으면 저 그냥 놔두겠습니까? 거기 감사원에서 데리고 온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이진숙 증인 저렇게 하는 거 조사라도 했어요?
내용 파악했습니까? 그러니까 방통위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아니 수장이라는 사람이 저러고 다니까 방통위가 뿌리째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까지 장관급 국가 공무원이 저렇게 한 적이 있어요? 다음 영상 하나 보시죠.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 민주당, 민노총, 네. MBC. 그래서 MBC가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이런 그 색채가 있는 방송을 공영방송으로 부를 수는 없고. 아니 장관급 국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특정 방송을 노골적으로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요. 이거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진숙 증인도 직원 아니에요. 업무 정지 중이지만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돼요? 다음 PPT 볼게요. 저는 보세요. 지금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에요. 예? 다음 PPT 볼게요. 이진숙 증인이 지난달에 8월 달에 1,356만 원 받았어요. 9월 25일 날도 1,356만 원. 이진숙 증인이 7월 31일 날 출근하고 3일 근무했는데 마지막 날은 병간했어요. 여기 출석 안 하려고 이틀 근무했어요. 이틀 일하고 2,712만 원 받았어요. 시급으로 환산하면 1시간에 170만 원 받았어요. 지금 시급이 얼마예요? 최저 시급이 사무처장님? 9,860원. 예. 얼마 전에 해갖고 10,000원 겨우 넘었어요. 170원 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170원 올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노동 일반인들의 170배가 넘는 시급을 받고 있어요. 일도 안 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출연해서 저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가요? 그리고 이 다음 이진숙은 2012년에 MBC 파업 때 그리고 2017년 대전 MBC 파업 때 무노무 임금 주장하고 임금을 안 줬어요. 자기는 일도 안 하고 임금을 저렇게 많이 받아가요. 저는 이진숙 증인은 당장 월급 반납하고 방통위원장에서 사퇴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PPT 하나 봐요. 그리고 이진숙 증인이 지난 추석 때 추석의 기도 기가 막혀요. 가짜 뉴스에 속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저기 보면 응급실 뺑뺑이가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응급실 뺑뺑이가 가짜 뉴스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가짜 뉴스에 속지 않게 하소서. 이진숙은 MBC 보도본부장 시절에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를 내갖고 수많은 애들이 물속에서 죽어가게 한 사람이에요. 어디 이진숙이 오보를 얘기하고 뉴스를 평가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번에 인사청문회 할 때도 얘기했어요. 앞으로 그런 거 평가하지 말라고. 가짜 뉴스에 속지 않게 하소서. 저는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있는 한 방통위원회는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이진숙 후보를 자꾸 얘기하는 거는, 이진숙 증인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방통위원회를 뿌리째 흔들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에요. 사무처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이거? 사무처 입장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아니, 거기서 그 사무처장이 데려온 그 감사원분들 많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와서? 감사원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하고 그냥 놔둬요? 조성은 처장 답하세요. 감사원에서 공무원이 유튜브에 나가서 저런 정파적인 발언, 민주당을 비난하는 발언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답하세요. 예. 모르겠습니다. 저기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뭐 그 소위 말해서 공직자나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거나 뭐 이랬던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은. 예. 이런 일이 없었죠.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은 매우 상식에 기초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처음 보셨죠? 개인적으로 처음 보셨죠? 아니 뭐 정무직 공무원들은 뭐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 거 아닌가요? 누구요? 정무직 공무원들. 정무직 공무원이 가끔 누가 그랬어요? 아니 뭐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아니 누가 그랬냐고요? 아니 그건 기억.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시고 예. 없다고 하시지. 아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무직이. 아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니 아 자 다시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예전에도 왜 그 방통위 상임위원들 민주당 추천이나 뭐 이런 분들은 자기 입장 이렇게 그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아니 거 근데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분들이 예. 저기 그 민주당 추천이 그랬어요? 아니 민주당 추천이든 아니면은 뭐 지금 네, 현재 그래서 막 여당이든. 저기 유튜브에 나가서 뭐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진보의 전사 이러고 이렇게 하는 게 나온 적 있어요? 말해보세요. 간단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해보세요. 아니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뭐 여기 아니, 계신 있어요? 우리 김현 위원님도 상임위원 시절에 그 어디 유튜브에 나가서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제 이름 거론하고 얘기한 거잖아요. 박준건 의원 이름 거론됐습니까? 상임위원이었어요? 저 박준건 의원님, 김현 위원님,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김현 의원님이 진보 여전사 그러면서 유튜브 나가서 축배를 들고 이런 적이 있어요? 아니 구체적으로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물어본 하시니까 건 제가 제 기억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뭔데요? 자, 제발요, 김우영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잠깐만요. 아니 답변자가 허위에 진작 가지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허위 답변하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 그거는 허위 답변은 제 기억으로는 아닌 것 허위죠. 같은데요. 예,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상임위원 하실 물었어요. 때 민주당 했던 거 기억이 추천 나서 하는 방통위원이 얘기예요. 네. 가만히 계세요.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이 유튜브에 나가서 진보 여전사 그러면서 건배하고 이런 적이 있었냐 그랬더니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김현 의원 이름을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런 비슷한 걸 했었다는 얘기를 비슷한 거요? 예. 비슷한 거하고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아이 네, 김현 의원님 저기 신상 발언 드리겠습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네요. 지금 그 앞에 계시는 여당 의원님들요 아니요, 편 들 5분 때도 들으세요. 경우에 따라서 편을 들어야 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변인 격으로 여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국정감사가 이진숙 감사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일개 증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직위가 해제됐고 그리고 방통위원장의 직위만 가지고 있고 월급을 수령하기 때문에 일반 증인으로 그 제가 신청을 했고 다시 한번 여야가 함께 합의됐는데 그 뒤에 합의가 깨졌던 것은 맞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에 대한 합의가 깨진 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성은 사무처장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기관 증인입니다. 신상 발언입니다. 최영도 간사님. 아니, 최영도 이거는- 간사님 지금 처음 얘기했어요. 제 신상 발언 중에 얘기하지 말라고. 아까 김장겸 의원이 제가 이렇게 위원장한테 얘기하니까 저를 제가 언제 얘기했습니까?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여야 그 뒤에 깨졌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성은 사무처장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기억이 안 나거나 사실이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가장해서 표현하거나 말하는 거 지난번에 TV조선 유죄임을 확증하는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전에도 전체 회의 때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 어느 유튜브에 나갔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십니까? 이진숙, 빵진숙 같은 그런 사람의 저를 비유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전 공직에 있을 때 한 번도 유튜브에 출연한 적이 없어요. 지상파 방송사 라디오
그리고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코로나 대책 수립하고 그리고 방송사 요청이 있을 때 영상으로 출연했던 바 있고요. 지상파 방송사를 제외하고 유튜브에 출연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어디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국정감사 첫날에 이진숙 지금 안 나와서 오늘 사실상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전에 1시간 내내 의사진행 발언했던 그 불법, 그다음에 방송사 탄압, 보수의 여전사를 얘기하는데 거기다 저를 갖다 붙여요? 그리고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알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막 던집니까? 그래도 되는 자리입니까 지금 위원장님?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거짓 위증을 한 겁니다.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단 조성은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김현 전 방통위원께서 방통위원 신분으로 유튜브에 나갔다고 했죠 아까? 아니 예전에 그랬던 거 아니요, 아니라 기억을 해서 장난하세요. 하는 겁니다. 나갔다고 했죠? 아니 나간 걸로 아까 기억했다고 나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예. 어느 유튜브입니까? 현직일 때. 그 김어준 TV인가 어디 나가지 않으셨나요 그때? 그때 뉴스공장은 TBS였잖아요. TBS는 지상파였어요. 아, 또 유튜브 그래서 아니었나요? 예. 아니, 빨리 말하라고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뉴스공장 뉴스공장인가요? TBS였다고요 그때. 그 유튜브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뭐 제 기억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저는 틀렸다고 그게 하면 되는 유튜브라고 겁니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기억이 아니 지금 누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김현 간사가 방통위원 시절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유튜브입니까? 아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김어준 뭐 그게 나갔던 걸로 기억했는데 그게 유튜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확인이 된 거죠. 주로 그때 MBC나 뭐 KBS나 등등 지상파 방송에서 여야 방통위원이 나가시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세요? 네? 지금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냥 잘못했으면 내가 하여튼 뭐 너무 제가 정확하게 이진숙 모르는 위원장을 부분이어서 예. 옹호하려는 마음에 내 충성심에서 둘러댄다는 게 김현 위원님을 잘못 둘러댔다.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하세요. 더 심각하게 가기 전에. 제가 정확하게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몰랐던 부분을 사과하지 말고요. 어떻게 국감에 출석한 증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도 민주당 간사를 끌어다가 없는 사실로 이진숙 위원장을 옹호합니까? 옹호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 간사를 끌어들여서 옹호합니까? 이 또한 아무도 반박을 못 하시잖아요. 무리해서.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우선 부분 이런 말 하지 말고.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두 번째로 물은 게 뭐였냐면 유튜브 방송의 출연 여부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럼 출연했다고 칩시다. 안 했지만. 그런데 출연해서 김영 간사가 진보 여전사 화이팅! 이런 건배한 적 있어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어디다 뭘 갖다 붙이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최영두 간사님, 김영호 간사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한 번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생각해 보세요. 저기 앉은 민주당 성향의 증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최영두 간사님을 콕 찍어서
비난의 취지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도 틀린 거예요. 어디 국감 증인으로 나온 공직자가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이게 고쳐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옹호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부적절한 말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정말. 그런데 왜 이렇게 짧게 하셨어요? 더 드리세요. 의원들이 제가 신상 발언을 하니까 뭐 재밌으신가 본데 지금 얘기한 거는 위원장이 탄핵이 진행 중인데 부적절한 민주당을 공격하고 또는 허위 사실에 입각한 행위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지적하고 오늘 출석하지 않은 것 때문에 원활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지적한 것을 또 여당 의원이 지적한 걸 가지고 지금 위원장 직무대행이 상을 당해서 공석인 상황에서 사무처장은 사실상 상임위원회 직무대행 성격으로 그 다음 수순입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 이 시간만큼은. 그럼 가려서 할 줄 아는 그런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감사원 출신이고 지금 감사원이 감사 담당관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증인으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방통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야당 간사가 설사 예전에 유튜브에 출연했다 합시다. 그게 제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파적인 이슈로 한 게 아니고 단식 중에 궁금하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 때문에 그만두기 직전에 야당 출신의 야당 위원에 대한 탄압이 있고 한상영 위원장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유일하게 한 사람 남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일부 유튜브에서 전화 연결해서 나간 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숙처럼 한 게 아니다. 그 질문이 이준숙처럼 한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무처장이 기억에 또는 자기 생각에 그럼 저도 그러면은 그런 몰지각한 행위를 했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답변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여당 의원들이 야당 간사를 물론 뭐 알기를 어떻게 보는지는 제가 잘 압니다만 주제가 틀리고 내용이 다를 때는 그냥 함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들 무슨 이준숙 국감이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증인은 그리고 제가 최영도 간사님에게 요청드렸지 않습니까? 앞서 오전에 적어도 간사들이 얘기할 때는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불필요한 정쟁이 나올 때는 간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 의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는 걸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더구나 지금 아니 법카 방송장악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이진숙 탄핵당하고 있는 이 이진숙에 대해서 두둔할 거를 저를 빗대서 지금 끌어들인 거에 대해서 정작 본인이 사과하는데 거기다 대고 또 유튜브에 출연했다. 텔레비전 수신료 가지고 얘기한 게 그게 유튜브 출연이 전화 연결한 거고 한 거라면 그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걸 제가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갔던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최영두 간사께서도 이 질의응답이 적절하지 않다고 표현을 하신 것은 그것은 여당 간사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은 처장이 지금 1, 2년 된 공무원도 아니고 잔뼈가 굵은 분이잖아요. 사리 분별력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